이번 시간은 이성계와 흑두타 스님의 점괘와 꿈의 몽입니다. 이 내용은 육간도사의 터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서산대사가 지은 서광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고려 우왕 10년 청년 이성계는 전북 금마로부터 함경북도 남쪽의 학성 지방으로 옮겨가 살고 있던 어느 날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일만 집에 닭이 꼬끼하며 일시에 울고 일천 집에서 다듬이 두들기는 소리가 일제히 들리고 허름한 집에 들어가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왔는데 연신에서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땅에 떨어져 깨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이 꿈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성계는 너무나 혼미스러웠습니다. 길몽 같기도 하고 흉몽 같기도 하고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본인의 힘으로는 꿈의 몽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사는 용하다는 노파를 찾아가서 꿈풀이를 부탁했더니 그 노파는 정중히 사양하며 다른 곳을 소개해 줍니다. 여자의 소견으로 어찌 대장부의 꿈 이야기를 함부로 하오리까. 여기서 40리가량 떨어진 설봉산 토굴에 이상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솔잎을 먹으며 칡배 옷을 입고 사는 그를 얼굴이 검다 하여 세상 사람들은 흑두타라 부르지요. 그곳에서 그는 9년이 넘도록 꼼짝 않고 수행하고 있으니 거기 가서 물으시면 좋은 해몽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성계는 삼배 옷과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하여 토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웬 사람 하나가 스님께 물음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흰 종이 위에 물을 문자를 크게 써서 흑두타 스님에게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흑두타 스님은 이런 점괘를 내놓습니다. 문 안에 문이 또 있으니 가는 길이 첩첩산중일세. 앞으로의 여생이 심히 편치 않을 걸세. 그러니까 물을 문자는 파자를 하면 문문자 플러스 입구자입니다. 문문자도 들어가는 문이고 입구도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우리 음식물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문이 2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첩첩산중이라고 이제 점괘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낙담하여 돌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성계 차례가 됩니다. 이성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불집을 얽고 사는 가난한 속이니 의문나는 일을 판단코자 하여 찾아왔으니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앞에 사람처럼 똑같이 물을 문자를 크게 써서 내놓습니다. 자, 흑두타라는 스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묻는 것이 앞에 사람과 똑같은데 대답도 과연 똑같을 것인가? 이성계는 잠옷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흑두타 스님이 내놓은 풀이는 이렇습니다. 왼쪽으로 보아도 군자요. 오른쪽으로 보아도 군자이니 필시 왕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글자를 두고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이성계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죠.
정말 놀라운 해몽이 아니라 해석이죠. 같은 물을 문자를 내놓았는데 두 사람의 점괘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풀이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대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운명 감정을 해야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사주라는 것은 통계학이거든요. 요즘은 사주 앱도 나와서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탁탁탁 나옵니다. 그런 앱을 깔아놓고 이제 상담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봤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이렇게 접목을 해서 풀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것을 앱에 넣어서 그렇게 풀이하는 거는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주를 통계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나 거의 같은 비슷한 점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운명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지팔자더라는 거예요. 거의.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대요. 한 사람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거지팔자로 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그런 이야기가 한참 회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왕팔자나 거지팔자나 팔자가 좋은 건 똑같다고. 그러니까 거지는 빌어먹으니까 팔자가 편한 거라는 거예요. 빌어먹는 팔자니 얼마나 편하냐. 자, 그런 해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되고 싶지 거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무튼 사주가 같은데 이제 그런 풀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명 감정을 하려면 수도를 해서 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꽉 꿰뚫어 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년월일 가지고만은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타로 카드도 그 수십 장의 타로 카드에서 뽑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카드를 뽑는 사람이 많죠. 당연히. 그러면은 같은 점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된 점괘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운명의 어떤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무언가를 탁 집어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관력이. 그래야만 타로 카드로도 사람의 점괘를 내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사주는 그냥 통계학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성계는 너무나 놀라면서 이제 꿈풀이를 부탁합니다. 스님, 꿈에 1만 집의 닭이 일시에 꽃기호하고 울고 1,000집의 다듬이 소리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또한 허름한 집에 제가 들어가 석가래를 3개나 지고 나왔는데 사방에서 꽃이 지고 거울이 땅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무슨 암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스님은 갑자기 정중하게 예를 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왕이 되실 분입니다. 1만 집에 다구는 소리는 높고 귀한 쥐를 경하하는 것이고 1,000집의 다듬이 소리는 임금을 모실 사람들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고 거울이 떨어지면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또한 석가래를 3개나 지고 나온 것은 임금 왕자를 뜻하는 것이니 필시 새로운 왕이 되실 꿈입니다. 흑두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연이어 이성계에게 당부하기를
오늘 일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큰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만큼 이곳에 절 하나를 세우고 이름을 왕이 될 꿈을 해몽한 절이라는 뜻으로 서광사라 하십시오. 너무 서둘러 짓지 말고 3년을 기한으로 잡아 500성인을 모셔다 제를 올리면 반드시 왕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10분 조심하십시오. 이성계는 자리에서 물러나 예를 올리며 말합니다. 예, 스님 삼가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부디 큰일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스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엄중히 약속합니다. 이성계는 그 뒤 1년 만에 절을 짓고 500성제를 올리는 한편 3년 동안 불공을 들였는데 아무도 그가 그렇게 하는 까닭을 몰랐답니다. 이후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정권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왕조를 개국한 이성계는 흑두타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리고 왕사로 책봉을 하죠.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무학대사입니다. 어느 왕조나 그 왕조가 창업을 할 때는 이런 대도인들이 항상 나타나더라고요. 고려 때는 도성국사. 그런데 이성계의 꿈에서 거울이 깨지는 꿈, 일반적으로 거울이 깨지는 꿈은 안 좋게 해몽을 합니다. 모든 게 깨지는 걸로 보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 어떤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파탄나는 그런 해몽으로 꿈풀이 책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해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도 똑같은 꿈을 꾸어도 사람에 따라서 그 해몽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